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대화 도중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특정 말이나 말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본성과 속마음을 읽어내려면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과 말투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정은 감출 수 있고 행동은 연기할 수 있지만 말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쉽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들리는 단어 선택, 대화 중 말을 끊는 습관, 그리고 목소리의 미묘한 뉘앙스에 그 사람의 세계관과 진정한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고대 현인들은 입을 마음의 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문이 열릴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가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나쁜 속마음을 읽어내는 몇 가지 특징과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밀한 표현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배려 없는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흔히 마주치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편한 말 습관들을 파헤치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지게 만들 수도 있음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빈정거림입니다.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은근히 불편함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소극적 공격성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거나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비꼬는 듯한 말투나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통해 자신의 불만이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과같이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고생은 많이 하셨네요. 결과는 뭐 그렇지만요. 처럼 노력은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흘리는 식입니다. 이러한 빈정거림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만듭니다. 빈정거리는 사람들은 대개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경쟁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상대방을 은근히 통제하려는 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투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솔한 소통을 방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빈정거림은 듣는 사람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박탈합니다. 언뜻 재치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냉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빈정거림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화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빈정거림은 그 존중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징징거리는 말투입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원하는 주목이나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불평하거나 자책하는 형태의 말투입니다. 징징거리는 말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하형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수나 자신의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하는 일마다 다 망쳐요. 어차피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뭐. 늘 이 모양이죠.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와 같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주변의 동정과 관심을 유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언뜻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소모를 유발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위로와 관심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지만 정작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작은 실패에도 과도하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타인의 동정과 연민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 비난형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항상 외부로 돌리며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네가 그랬잖아. 네가 말렸어야지. 결국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처럼 자신의 어려움이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희생자인 척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노를 야기합니다. 징징거리는 말투는 결국 건강한 관계를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타인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감을 회피하고 끊임없이 외부 요인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스스로도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징징거리는 말투는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탁하는 척 명령하는 말투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것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헷갈리게 되고 결국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좀 해줄 수 있지?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빨리 해줘. 라고 말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내가 이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곤란해져. 처럼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식입니다. 이 서류 오늘까지 정리해 줄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고 내가 따로 얘기할게. 와 같이 은근히 아니면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명령에 가까운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며 관계의 상하관계를 암묵적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동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상대방과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탁과 명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러한 화법은 상대방에게 혼란과 함께 일종의 심리적 조작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진정한 협력이 아닌 강요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호 존중과 자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에서 특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입니다.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는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투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 말 좀 들어봐. 처럼 상대를 무시하거나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듯한 내가 뭘 안다고, 나보다 경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척해? 그건 아니지. 내 생각엔 내 말이 틀렸어. 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도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지식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냥 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말이 많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와 같이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견을 묵살하는 듯한 표현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을 하대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비록 짧고 간결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아무리 급하거나 답답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다양한 어미 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와 태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맥상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한 감정 교류나 친목을 위한 대화에 서툰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나 어조에서는 명백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진심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불편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냉소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함을 추구하는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싫어하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뭐 다 그렇죠. 세상이 원래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와 같이 자조적이거나 냉소적인 어조로 말하면서도 내면에는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갈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숨겨진 감정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솔직하고 투명한 감정 표현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빙빙 돌려 말하거나 감정을 숨기는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과의 거리를 만들고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은 비록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시도는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심리적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쁜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투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들의 말투를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통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쿠셔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령조의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표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같이 부탁의 형태로 말하거나 제 생각에는 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처럼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화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상대방의 거부감을 줄이고 훨씬 유연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쿠셔너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요청이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둘째, 블랙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암울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재치 있는 유머로 승화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관계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은 블랙 유머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도의 센스와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블랙 유머는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에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진솔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방식을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점차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말투 하나에 상대방의 속마음과 진정한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와 같이 짧지만 배려와 공감이 담긴 한마디는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반대로 독이 든 말 한마디는 관계를 서서히 말라가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난이나 조롱, 비웃음이 섞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뱉는 말은 단지 음성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만든 그릇이며 우리의 인격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결과와 관계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내가 내뱉는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은 이러한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은 칼보다 강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말은 마음을 옮기는 통로입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말 습관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를 구하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빈정거림, 징징거림, 부탁하는 척하는 명령, 불쾌한 한국어 표현 또는 숨겨진 감정 표현과 같은 나쁜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자기 점검은 더 나은 소통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언어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인격 또한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대화에 임하느냐가 우리 주변의 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는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말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선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